으쌰. 어우 부지런해라. 안녕. 어서들 빨리 들어오세요. 이샤. 어머나. 아, 이거 저장해서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아마 녹화를 떠가지고 올려드릴 예정이긴 합니다. 어여. 선배님 계시네. 선배님 민망해. 유튜브에 올려야죠. 이제 유튜브 운영할 건데. 무서워. 안녕하세요. 선배님 무서워요. 일부러 단톡방에 얘기 안 했는데 얘기해야겠다. 단톡방에 얘기 좀 해주세요. 부즈. 아유, 아닙니다. 선배님, 저 네이버에서 블로그 운영 잘했다고 등급 업 시켜줬어요. 칭찬해주세요. 아, 노래라도 좀 틀어놓을걸. 너무 어색한데? 유튜브. BGM도 이제 까는, 장난 아니지?
조금 있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신청이요? 이거 근데 댓글 다른 사람 2명 받기는 아니다, 1명 받기는 했어요. 사실 이번에 5명밖에 신청 안 했는데 5명밖에 신청 안 했는데 요번에 5명 중에 4명이 엄청 차라락 내버린 거 일찍. 예, 그래서 추가로 받았어요. 1명은. 나중에 올려야 되는데 전에 라이브 방송 올리는 거 몰라가지고 못했거든요. TA 자소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저장을 해놓으면은 저거 된다더라고요. 이렇게 녹화를 하는 거. 그래서 그 작업을 한번 해보고 최대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조용히 해요. 아이고, 취준이 아니신 분이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취준이 사람은 승준생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애기 얼른 들어와야 시작을 할 텐데 한 3... 이제 시작할까요? 오늘은 에어서울 자소서 쓰는 법을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그 블로그에 자소서 그 예전에 뭐 틀이라던가 아니면은 으악! 고양이야 나와. 에어서울 자소서 쓰는 법을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건 예전에 제가 썼던 자소서를 예시로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약간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자소서 틀을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그건 예전에 올려드렸던 건데, 제가 예전에 거를 그래도 올려드렸던 거는 에어서울 자소서나 아니면은 대한항공 자소서나 뭐 아시아나도 약간 바뀌고 진에어도 매번 자소서 항목이 뭐 한두 개씩이라던가 뭐 바뀌고 있잖아요. 망고야 안돼. 바뀌고 있잖아요.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그 지향점은 같은데 모양이 바뀌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라던가 뭐 쓰는 사람들은 매번 바뀌는 자소서라고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설명드리면서, 그리고 이번에 자소서 항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한번 써보도록 하는 망고를 저기다 두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이놈씨야, 저리 가! 그래서 에어서울 자소서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에어서울 자소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말고 요거. 일단 서류 전형이 7월 22일부터 7월 31일, 그리고 500자짜리 4개 항목인데 생각보다 좀 서류 기간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주셨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소 첨삭을 뭐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 1차 첨삭은 완료가 5명밖에 안 받았으니까 뭐 3친구가 1차 첨삭이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명 친구가 제출하고 이러고 있어서 보통 다들 이렇게 쓰나 보다 라고 파악이 끝난 다음에 보통 이렇게 뭐 촬영을 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에어서울 자소서를 왜 좋아하냐면 자소서 항목 자체가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알차. 그러니까 회사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그 항목들이 다 하나하나씩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뭐 티웨이도 이번에는 자소서 항목이 약간 바뀌기도 했고, 뭐 대한항공도 매번 바뀌고 하지만 여기서는 에어서울은 약간 좀
이미 자소서만으로도 지원자를 약간 좀 파악하고 싶은 듯한 느낌? 이런 뚜렷한 색깔을 약간 요구하는 듯한 항목이라서 제가 에어서울 자소서를 기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약간 좀 자소서를 쓰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승준생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에어서울은 아이고 교관 TV 들어오셨네. 에어서울은 어린 지원자만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나이가 많은 친구분들도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좋은 듯한 자소서 내용, 그러니까 공부하기에 딱 좋은 자소서의 그 정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나이가 많은 친구더라도 내가 뭐 그냥 떨어질 거 생각을 하고 내가 앞으로 좀 지원을 하거나 뭐 공채 준비를 할 때 공부 겸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할 만한 자소서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아무튼 뭐 되짚어 보겠습니다. 1번은 원래 기존에는 에어서울의 승무원이 되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문항이 나와 있지 않았었어요. 지원 동기였나? 그랬었지? 아이고 사진. 예전의 항목에는 기아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에어서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라는 항목이었는데 그 항목이 이렇게 바뀌었죠. 에어서울의 승무원이 되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결론적으로는 모양은 바뀌어서 되게 다른 자소서라고 느끼긴 또 쉽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방향은 같아요. 대한항공도 같아. 이렇게 매번 모양은 달려서 매번 다 자소서가 바뀌어진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지향하는 그 지향점은 같죠. 결국에는 뭐 지원 동기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입사 후에 어떤 목표를 실현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결국에는 방향이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매번 항목의 그 문항이 똑같았죠. 그 본인의 성격,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3개를 제시하고 그러한 특성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친 경험에 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제가 이 항목은 T웨이의 1번 항목이랑 같은 항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T웨이는 여기서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본인을 표현하는 특징 그 단어를 3개를 TA도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T웨이는 과거, 현재, 미래로 아예 시점을 정해주죠. 그래서 T웨이보다는 조금 더 에어서울의 자소서가 쓰기가 더 편하다. 왜냐면 에어서울의 자소서는 시점을 정해두지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나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 3개를 골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TA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적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번은 인생에서 겪은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직전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그 전에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본인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같은 건 내가 왜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는지 여기서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어떤 건데 나는 이걸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또 말하는 지향점은 같다는 점. 그리고 4번 문항이 살짝 바뀌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에어서울 또는 타 항공사를 이용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그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뭐 서비스나 마케팅 전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에어서울의 장단점을 기술하고 서비스 경쟁력 그리고 제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원래는 아시아나가 옛날에 제가 아시아나 지원할 때만 하더라도 원래 아시아나의 그런 뭐 아이디어를 제시해봐라 라고 하는 항목이 맨날 있었는데 이제는 아시아나 이런 항목 안 나오죠. 근데 이게 에어서울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시를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건 뭐 사람마다 아이디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제가 썼던 자소서를 올려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 아이디어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뭐 각각만의 그런 뭐 튀는 아이디어들이 약간 좀 더 평준화될까봐 이거는 따로 예시로 올려드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시로 볼 거는 1, 2, 3번 자소서를 보고 그 다음에 뭐 기본 틀을 이렇게 작성했으면 하는 방향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4번은
에어서울이라는 항공사가 어떤 거를 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그거를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던가 아니면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 그럼 아이디어를 어떤 초점으로 잡아야 될지 그런 유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은 결론적으로 1번이랑 똑같아요. 뭐 입사업 후보인데 기아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에어서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사실 에어서울을 그 경력직 승무원이라던가 이런 게 떴기 때문에 한번 서류를 지원해 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는 쓸데없이 되게 많이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되게 많은 회사에 지원을 막 해보거든요. 왜냐면 자소서 공부하려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입사 후 후보로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소제목에 이제 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근무를 할 건지를 적어주시는 편이 좋은데 여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 다 있어. 이것도 TWA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에어서울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라고 아예 여기서 말을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밑에 있는 내용까지 읽어 내려가지 않으니까 위에서 얘기할 때 약간의 좀 좀 차기 팔로워 이렇게만 적어두고 아래 내용을 알아야지 팔로워가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팔로워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하게끔 여지를 두고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위에서 다 작성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 거지. 에어서울의 승무원이 되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뭐 어려움이 없지만 여기에는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에어서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반 정도 적고 그래서 에어서울을 왜 선택했는지 반을 적었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애들이 헷갈려 있었거든. 근데 요번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에어서울 승무원이 되어서 어떻게 입사 후에 이런 목표를 갖겠다라고만 기술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게 좀 헷갈리지 않는다는 게 저번 채용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기술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 되게 막 저는 뭐 입사 후에 이런 것들을 했었다, 뭐 이런 거를 꿈꿨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면 서론이 너무 길어지면 읽는 사람이 루즈해집니다. 그 인사과 분들은 자소서 몇천 명 거 읽어야 돼요. 그런데 자소서의 앞에 서두가 길면 루즈해져요. 더군다나 1번 항목인 경우에는 나머지 4번 항목까지의 내 자소서를 읽게끔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냐, 마음가짐을 1번에서 이미 먹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초도효과로 세게 나가야지, 그리고 약간 눈에 보이는 걸로 임팩트가 팍 있어줘야지 뒤에 자소서까지 시선을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부터 서론이 길고 루즈해지고 재미없어지면 그냥 1번부터 땡탈락, 2번부터 4번은 굳이 읽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1번에 힘을 제일 많이 두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첫째, 둘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첫째, 둘째라고 만약에 기술했을 경우에 뒤에 오는 이 한 문장이 되게 임팩트가 좋아야 돼요. 왜냐면은 인사과 분들이 소제목 한번 간단하게 읽고 그 다음에 바로 내려가서 시선에서 첫째, 둘째에서 이미 여기만 요약해서 읽으시니까 그 다음에 내용만 한 줄 정도 읽고 굳이 뒤에 있는 내용 읽지 않아도 뚜렷한 목표치를 방향성을 딱 얘기해주면은 안 읽고도 넘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다음까지의 문장은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쓰다가 이 문장이 엄청 길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거 말고 간단하게 끊고 그 목표치는 뚜렷해야 돼. 수치화가 돼 있다거나 뭐 내가 몇 년 안에 뭐뭐의 전문가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방향이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이렇게 해드렸고요. 에어서울 준비된 차기 팔로워였는데 여기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약간 어우르는 듯한 대표 키워드를 하나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소제목은 약간 이 내용을 알 수 없게 약간, 하지만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내용을 어우르는 키워드로 여기에 배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소제목하고 본문하고 따로 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소제목에 배치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뭐 1번의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게 된 본인의 뭐 경험을 넣는다거나 두 번째 뭐 이렇게 한 두 번째 경험을 넣고 그 다음에 이로써 저는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 항상 신임의 마음으로 일하는 팔로워의 가치로 근무하고자 합니다 라는 이 팔로워가 키워드가 여기 나와 있는 게 한번 또 나왔죠. 그래서 처음에 있는 흐름을 끝까지 가져가서 이 흐름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고 맨 마지막에 이 중요한 어우르는 단어를 한 번 더 넣어줬어요. 그래서 마무리 멘트에서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타항공사의 자소서에서 약간 지원 동기나 입사 포부에 들어가는 문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뭐 이런 문항이라던가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냥 큰 산을 봐야지 자꾸 나무를 보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입사 후에 어떻게 승무원이 되겠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자소서예요. 제가 제 경험을 가지고 쓴 자소서인데 여러분들의 만약에 자소서를 내가 만약에 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는 제가 너무 똥으로 그렸죠. 죄송해요. 여기에 소제목을 3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라고 적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소제목만 보고 아래에 있는 본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지. 왜냐면 3가지 약속이 뭔지는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여지를 두고 소제목은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첫째, 둘째, 셋째 그 뭐 3가지가 역량이 들어가는 그 3가지 문항의 그 임팩트 있는 한 문장 그리고 내 경험 넣으면 되죠. 아이고 3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여지를 두고 소제목,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로 놓고 그 다음에 오는 한 문장이 이 소제목만큼 임팩트 있어줘야 된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역량 하나, 2개, 3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뒷받침으로 간단하게 내가 살만 붙인다, 그냥 덧붙인다 라는 느낌으로 경험, 이 역량을 빛낼 수 있는 경험을 간단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멘트 한 줄 정도 딱 들어가시면 500자짜리 자소서가 완성이 되는 자소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고 있죠?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계속 댓글 치시면은 제가 뭐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그때 궁금한 거 있으시면 계속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뭐 안 보인다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꼭 얘기해 주세요. 우리 집이 너무 더러워서. 2번은 본인의 성격,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3개를 제시하고 그러한 특징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경험에 관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 자소서 제가 6년 전에 아시아나 자소서에 썼던 내용 그냥 복사 붙이기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여기 복사 붙이 어차피 뭐 경험이 그런다고 해서 뭐 있던 경험이 없던 경험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복사 붙이기를 했는데 여기서 소제목은 3가지 단어를 제시를 하래. 3가지 단어는 골랐어. 그러면은 여기 TA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야지. 뭐 친절 그때도 설명했듯이 그걸로 했잖아. 뭐였더라? 사랑 나눔 뭐였더라? 뭐 아무튼 뭐 여기에 뭐 믿음, 신뢰, 친절 뭐 이런 식으로 적고 말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냥 소제목만 봐도 신뢰 얘기 나오겠네, 친절한 얘기 나오겠네, 그 다음에 뭐 동행 뭐 이런 거 나오겠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3개를 제시를 하더라도 약간 소제목은 약간 이걸 어우르는 듯한 걸로 궁금하게 만들어야지 무조건 시선을 끌고 와야 돼요. 몇천 명 자소서를 읽는 사람의 시선을 무조건 끌고 오는, 시선을 어떻게 끌고 오느냐, 이게 진짜 자소서에 쓰는 관건이거든. 그래서 저는 이 소제목을 쓸 때 제일 주로 많이 보는 게 광고 문구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영화관 가서 10분 전에 광고하잖아요. 그 광고 문구 진짜 많이 보고요. 아니면은 뭐 지나가다가 뭐 이런 배너 같은 광고 문구 괜찮다 하는 거 좀 다 메모를 해놓고 저는 그거를 자소서 소제목에 좀 주로 적는 편이에요. 그냥 제가 조금 더 소제목을 편하게 작성을 하고자 그렇게 하는 편인데, 뭐 여기 보면은 김현실 지원자 생활백서 이게 어떤 거였냐면은 옛날에 SKT 광고였나? 현대생활백서 1 모모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던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그 광고가 그 SK 광고 중에서 되게 대박나는 광고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냥 따와서 김현실 지원자 생활백서 먼저 솔직함 겸손편 이런 식으로 제가 소제목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여기서 경험을 시작을 하면 조금 루즈해질까봐 여기 앞에 제가 뭐 하나를
제가 손님한테 응대했던 대화를 여기 앞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그런 이유가 루즈해지지 말라고, 읽는 사람 재밌으라고, 재밌게 읽으시라고 앞에다 배치를 해드렸어요. 여기에는 손님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된 판단이 손님을 더 불편하게 해드렸습니다. 라고 해놓고 이거는 제가 과거 레스토랑에서 근무했을 때 손님께 건넨 말입니다. 라고 기술을 했거든요. 보통 기술을 할 때 이렇게 기술하지 않죠. 저는 과거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면서 손님께 뭐 클레임을 뭐 알맞게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면서 시작하지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소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두 가지 표현이라던가,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설명하고 바로 시작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손님 죄송합니다라고 낮춤으로 응대했던 거를 말하고자 조금 더 모양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응대한 내용을 조금 서두에서 언급하면서 읽는 자의 집중도를 높였습니다라고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가나 초콜릿하고 뭐 단골 손님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이 해결한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과정을 묻는 거는 그 뒤에 나오는 그 본인이 인생에서 힘들었던 경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항목이, 그 해결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항목이고, 여기서는 뭐 어떤 자소서든 결과물을 적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나 초콜릿하고 단골 손님이라는 결과물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나 초콜릿하고 단골님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라고 적으면서 내가 이렇게 했던 행동의 결과물을 적는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경험이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하나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결과물을 적기도 하고, 별로 결과물이 없어. 솔직히 그냥 서비스 하는데, 나 뚜레쥬레에서 일했었는데, 나 그냥 미소지기 했었었는데, 나 그냥 드림이 했었을 때 딱히 뭐 없었는데 라고 하지만, 그런 약간의 결과물은 어느 정도 뭐라 해야 되지? 거짓말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솔직히 단골 손님이라는 결과물은 은근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되게 서비스를 하면서 서비스가 굉장히 일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서비스를 했는지, 본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생각을 못해. 그래서 꼭 이런 결과물들은 그냥 단순하더라도 좀 적어주시는 게 좋고, 되게 일상을 그러니까 좀 기록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그러는 게 되게 자소서를 적으실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소제목을 설정함에 있어서 뒷쯤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면 앞에서 나오는 색깔과 뒤에 오는 색깔이 같은 톤으로 맞게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저는 이 경험이 아니었다면 먼저 솔직함, 겸손이라는 가치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솔직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손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마무리 멘트를 적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3번 문항도 비슷하지만, 서비스인이 제가 여기서 담당 서버의 실수로 음식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빨리 드려야 되는 생각이 죄송합니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요리를 그냥 드린 거거든요. 근데 다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소서에 이런 거 적어도 되나? 승무원이 이런 서비스 이렇게 했다고, 죄송합니다 안 하고 바로 했다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라고 다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부족했던 거를 이렇게 자소서로 적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얻은 가치가 이런 겁니다 라고 적어주는 것도 굉장히 겸손하게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난 무조건 잘한 것만 적지 말고 부족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얻었다라고 적는 것도 한 가지의 그 자소서의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성격의 장단점을 적을 때 장점 60%, 단점 40%, 아니면 장점 70%, 단점 30% 정도 이렇게 많이들 적으시던데, 저는 가끔은 단점을 먼저 언급해가지고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극복 과정을 적는 것도 성격의 장단점으로 첨삭을 해드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소서가 제주항공에 서류를 합격해가지고 면접을 갔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는 점 너무 감추지 말고, 부족한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제가 소제목 예시로 드린 거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냥 예시로 드린 겁니다. 그냥 예시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주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역량 1, 역량 2, 역량 3으로 요약하다 라고 나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라고 이렇게 소제목을 설정을 했다면 도입부는 간단하게 짧게 치고 빠져된다는 점, 과거에 이러이러한 경험을 역량 1, 2, 3을 갖추게 된 뭐 계기였습니다 라고 두 줄 이래로 간단하게, 그리고 본론에는 이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한 자지들을 얻었는지 정말 상세하게 기술을 해주셔야 돼요. 뭐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렇게 대처했는데 손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고 내가 손님이랑 이런 대화가 오갔고 나랑 그래가지고 뭐 이 손님이 단골 손님이 됐네 어쩌네 이런 것까지 적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렇게 상세하게 적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냥 이 인사과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어떻게가 궁금한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클레임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자소서는 나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엄청 찢어서 기술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론, 본론, 결론의 틀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뭐가 많죠?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지저분해? 여기가 제가 모르고 안 지웠네요. 여기 보면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번에는 항목이 밖에 옛날의 항목인데 여기에는 인생에서 겪은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다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예시로 드리는 건 본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지, 나는 이 힘든 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떤 일을 되게 주로 힘들어하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은 다들 이상하게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만 적어. 이거를 극복하였는지, 왜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이걸 안 적, 되게 짧게 적고 이거를 엄청 길게 적으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맞닥뜨렸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인사과나 뭐 채용 담당자는 그거를 원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인생에 힘들었던 경험.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정말 그냥 예시를 들어봅시다. 제가 학교를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술하냐면, 저는 학교에 갔는데 그날 학교가 뭐 가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이 너무 미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인생에서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씩씩하게 일어나서 저는 이거를 극복하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에어서울의 승무원으로서 이렇게 근무하겠습니다. 이게 땡이야. 중요한 거는 무릎이 까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릎이 까져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했냐고. 저는 첫 번째로 일단 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혈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지혈을 하다 보니까 이게 피가 멈춰서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일단 약국에 갔습니다. 약국에 가서 연고를 사가지고 밴드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독약을 일단 소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지 그 까진 거가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인생에서 겪은 힘든 경험들은 굉장히 많아. 하지만 이 힘든 경험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고, 그게 궁금한 건데 다들 너무 경험에 기반이 되어 있다는 점, 그거 굉장히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엑셀만 밟던 사람 과감히 브레이크를 밟다라고 소제목을 설정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도 옛날에 적은 거지만 여기 도입부는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약간 재미를 드리려고 이렇게 했던 건데, 최근 PT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나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때 실제로 PT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운동을 너무 잘 안 하는 성격이야. 근데 운동을 안 하니까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평소 스트레스 받거나 쉴 때 여러분 뭐 하세요? 나한테 운동 안 하고 뭐 하세요? 이 소린 거지.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저 약간 일하는 거 좋아해서 약간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일합니다. 이랬었거든요. 제가 약간 좀 워커홀릭이에요. 약간 좀 일을 막 미쳐서 하는 게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렇게 도입부를
재미를 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워커홀릭에 대해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었던 저는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었던 거야. 근데 저는 그래가지고 엔진이 망가졌던 거죠. 제가 이렇게 적은 이 소제목도 이렇게 설정하게 된 계기를 제가 나중에 일단 이거 설명해드리고 알려드릴게요. 그때 밟았던 브레이크는 뭐 퇴사, 일기 쓰기, 계획 없이 떠나는 여행도 있었고 서핑이라서 서핑을 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취미를 만들어줬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할 거는 이렇게 제발 작은 이거 뭐야 이거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세요. 이거 좀 이거 읽으라고 이거 표시해주는 거야. 그냥 글만 있으면은 이렇게 지정을 좀 해주세요. 남을 사랑하기 위해 나부터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더 멀리 뛰기 위한 잠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거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좀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숫자를 좀 배치를 해가지고 읽는 사람이 조금 더 글만 읽다가 숫자가 있으면 좀 눈에 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문단 나누기도 해줬죠. 아니 좀 안 보이죠? 지금 너무 글자가 많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빈줄이 있어요. 여기에도 여기 사이에 빈줄이 있고 너무 다닥다닥 붙여놓는 거는 천자에서는 약간 좀 답답하긴 한데 500자에서는 다닥다닥 붙여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조금 더 여유있게 한번 읽는 사람이 좀 쉬었다 읽으세요 그 방법도 있고 약간 이런 데에서 좀 더 이 앞부분이 잘 보이라고 저는 빈줄을 일부러 한 번씩은 넣기도 합니다. 그냥 이게 무조건 이거는 뭐 이게 합격의 요소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만의 그냥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빈줄을 하는데 내가 빈줄 넣어가지고 해놔라 그랬더니만 어떤 애는 막 빈줄을 엄청 넣어.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한 3개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여기서는 약간 좀 스트레스 관리하는 본인만의 방법으로 약간 좀 성장 배경처럼 적었긴 했는데 이번 자소서 문항은 인생에서 겪은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라기 때문에 약간 성장 배경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되게 1살부터 지금 31살까지 인생을 기술해야 될 것 같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시점, 그냥 내가 인생에서 하나 힘들었던 경험 딱 그 하나만 기술하면 되는 거라서 부담 없이 딱 한 포인트로만 적고 기술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인생에서 어떻게 힘들어 왔다 그런 식으로 너무 우울하게 적어주지 말라는 점, 그 점이 제일 좀 주의하실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제가 소제목에서 요런 거 했죠.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 승무원이 실패하면 안 되나요? 승무원 실패해도 됩니다. 실패는 어떻게 보면 성공의 어머니니까. 근데 승무원 이런 거 적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면 너무 막 사람이 막 실패한 경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극복 과정을 보는 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패해서 그런 과정으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블로그에 있으니까 조금 너무 글씨가 뭐 이렇게 적었을까? 죄송하네요. 블로그에서 약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다음 것 때문에 제가 설명이 조금 길 것 같아서 좀 앞에 거를 빨리 끊었어요. 조금 있으면 나방 끝날 것 같아가지고. 4번 문항이 그거야. 서비스 마케팅 전략 설명해라. 아니면 에어서울 탔으면 에어서울 장단점을 적고 그걸 어떻게 뭐 개선할 거라던가 아니면 아이디어를 얘기해라. 저번 항목이랑 조금 추가된 거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것만 있었지. 서비스 마케팅 전략을 뭐 기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만 있었는데 요번에 추가된 게 에어서울 또는 타 항공사를 이용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걸 했어. 맨 처음에는 원래 에어서울을 이용한 경험으로 이렇게 했는데 인사과에서 한번 수정했죠. 타항공사도 괜찮다고. 지원자들이 에어서울 이용을 안 해봤으면 어떡하냐 많이 물어봤나봐. 그래가지고 요거를 추가해줬어. 그리고 그거 없는 경우 요거 해라고. 결론적으로는 그냥 정말 에어서울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되게 엄청 기니까 뭐 장단점 따로 기술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되게 이거 나눠서 생각하는데 에어서울에 대한 장단점은 서론 부분으로 2줄 이하로 간단하게 그냥 쳐내고 나머지 서비스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단점 반 적고 이거 반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디어 그냥 짧게만 어중이 떠중이 되는 아이디어 그렇게 적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짧게 치고 빠지고 요거를 주로 적는 거야. 글자 수 요걸로 주로 쓰는 거야. 요거 반 적고 요거 반 적으면 안 돼. 요거 250자 적고 이거 250자 적어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냥 돼도 안 되는 서비스 그냥 그런 거 적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에어서울을 추구하는 방향을 제가 여기다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LCC 항공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LCC가 우리가 로우코스트 캐리어여가지고 그냥 저비용 항공사잖아요. 그런데 LCC는 되게 이상한 게 제주도 9,900원, 뭐 얼마, 2만 얼마, 뭐 후쿠오카 얼마, 뭐 방콕 왕복 9만원 이벤트 특가. 그럼 얘네 돈 뭐로 벌어? 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가 뭐가 있어? 우리 기내식 다 돈 주고 사 먹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기내 면세품 판매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기내 면세품 판매하고 기내 밥도 사 먹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거 다가 뭐 이런 뭐 스낵류도 다 사 먹죠. 그 다음에 뭐 손님 짐 맡기실 때 돈 내시면은 그 짐 먼저 막 도어 사이드라고 그 화물 그 문 옆에다가 배치를 해서 제일 먼저 짐 찾으실 수 있게끔 그것도 돈 받죠. 아니면 액티비티 하시는 손님들은 뭐 연간 회원권 끊으시면은 뭐 그 손님은 계속 그 뭐야 뭐 서핑보드라는 건가 이런 거 뭐 어느 연 얼마 그냥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 대신 그 돈 내야 되지. 다 돈 내는 것들이야. 다 돈 내는 것들. 그러니까 이벤트 특가로 때려도 LCC가 이렇게 엄청 장사가 잘 되는 건 이 부대 수익 창출 때문에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맨날 그런단 말이지. LCC의 승무원으로서 본인이 어떤 거를 뭐 잘할 수 있고 이런 거 제주항공 적을 때는 맨날 판매를 적고 기내 이벤트를 적는단 말이야. 왜 LCC가 판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LCC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되게 많이 파니까 이렇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LCC의 목표는 무조건 부대 수익 창출이에요. 그거는 에어서뿐만 아니라 티웨이도 그렇고 진에어도 그렇고 LCC는 무조건 그 연내 목표에 부대 수익 창출이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 이거 없으면 이거 안 하면 얘네 망해. 이벤트 특가 때리는데 왜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서 무조건 부대 수익 창출이어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실 때에는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업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 방향에 대해서 그러한 아이디어라던가 그런 자질이 뚜렷하게 갖춰져 있는 인재는 회사에서 데리고 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맨날 그러니까 우리가 승무원의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얘기하면 뭐 친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앞으로 우리가 승무원을 하면서 그런 인재들이 필요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회사는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이거든. 아이고 여기 또 현직 승무원이 들어왔네요. 회사는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부대 수익 창출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그런 거를 잘하는 승무원은 굳이 서비스는 가르치면 돼. 근데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승무원들은 데려가지.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하더라도 이 회사에 어떻게 이득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얼마나 수익을 갖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그냥 이거는 자소서는 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었던 그 자소서는요. 어디 갔어 마우스가? 이거 다 보이시죠? 제가 설정했던 소제목이 그거였거든요. 이거는 지우고 이 정도만 글씨가 되겠다. 저렴이로 피부에 양보하세요. 요게 소제목이었어요. 제가 요 항목을 사실 적을 때 요게 소제목이었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고렴이 화장품이 있고 저렴이 화장품이 있어요. 뭐 토니몰이라던가 뭐라던가 지금 TV에서도 네, 저장할 생각입니다. 제가 녹화를 따로 뜰 거라서 아마 유튜브에 올릴 것 같아요. 그 저렴이 화장품 같은 경우 토니몰이 미샤 이런 거 TV에 연계를 하죠. 에스티로더랑 바비브라운이랑 샤넬은 너무 유명한 거기 때문에 LCC랑 제휴를 안 해. 케이터링 안 한다고. 그래서 면세품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렴이 화장품이 잘 연계가 된단 말이야. 케이터링 연계가 잘 돼. 그런데 나도 에스티로더 바비브라운 나도 더블웨어 쓰는데 더블웨어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랑 연계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판매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저렴이로 피부에 양보하세요 온 거야. 그래서 약간 틀은 뭐냐면 고렴이 화장품 예를 들어서 SK2라던가 아니면은 갈색병. 색병.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저렴이 버전으로 나왔지. 미샤에서 보라색 병 나오고 이것도 뭐 나왔지. 이것도 아이오페도 나왔고 뭐 되게 여러 저렴이 화장품 버전이 있잖아요. 뭐 바비 브라운 아이라이너는 토니모리 아이라이너랑 똑같다. 뭐 이런 거라던가 그런 거를 아예 기내 면세품 책자에 저렴이 화장품 고렴이 버전 저렴이 화장품 코너를 아예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첫 번째 제 친구가 화장품 원료 회사에서 일을 해요. 근데 얘가 했던 말이 뭐냐면 저렴이하고 고렴이하고는 성분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제가 요런 아이디어를 친구한테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라고 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배경을 적었어요. 제가 예전에 운항과를 다니면서 일본 학교에서 자매 학교가 있었거든요. 걔네 애들이 화장품을 엄청 사가. 더페이스샵에서 10만원치 사고 스킨푸드에서 10만원 사고 미샤에서 10만원 사고 엄청 사가. 그런 애에서 내가 물어봤어. 너 이거 다이노 데스까? 누구 거야? 다 지 거래. 그랬더니만은 걔가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국 화장품이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대. 근데 서울이 주력 노선이 일본 노선이잖아. 아씨 왜 이렇게 안 써지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자매학교 얘기를 넣은 거예요. 에어서울이 주력 노선이 일본 노선인데 일본 자매학교 젊은 층에 주로 일본 노선이고 젊은 층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일본 자매학교 그 학생들 친구들이 한국 화장품 너무 좋더라. 싸고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저렴이 2포인트 요거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주력 노선이 우리는 일본이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었어. 3번이 뭐냐면 제가 TV항공에서 일을 하면서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후배 승무원이 케이터링으로 넘어갔거든요. 우리도 에스티로더 더블 헤어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 왜 이렇게 이상한 것만 팔아? 나도 좋은 것 좀 팔고 싶다. 이랬더니만은 걔가 그러더라고. 선배님 케이터링이 연계가 잘 안 됩니다. 그랬었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연계가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명품들은 우리하고 잘 거래하려고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렴이 화장품으로 고렴이를 따라한 그런 컨셉으로다가 아예 들어와서 코너를 만들면은 그 애네들하고 나오고 콜라보도 할 수 있잖아. 토니모리랑 콜라보 할 수 있잖아. 미샤하고도 콜라보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적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틀을 굳이 약간 내용을 적자면 이렇게 적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판매를 많이 하면 회사의 이득이잖아. 우리 부대 수익 창출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일부러 면세품으로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아이디어가 이 부대 수익 창출 그리고 회사 이익에 되게 엄청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적으시는데 되게 그렇지 않은 아이디어로는 되게 너무 임팩트가 없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 장사하면 괜찮겠다 할 만한 아이디어를 좀 적어야지. 그래서 제가 예시로 그냥 이걸 드린 거고, 뭐 이거를 누가 뭐 사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뭐 저는 에어서울에 지원할 게 아니니까 상관없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막 쓰겠지. 겹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드려봤습니다. 궁금한 건 없으실까요? 이제 좀 질문을 받아볼까? 조용스. 시청자가 이렇게나 많다니. 궁금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는 저장을 할 거고, 저장이 된 거를 제가 제 스토리에 저장된 거를 녹화를 떠가지고 올려드릴까 하고 있는데 저번에 정말 후회되네요. 정말 진짜 녹화를 빨리 뗄걸. 궁금하신 거? 쌤 1번은 타항공사 입사 후 포부 같은 문항이라고 생각하면 쌤 1번은 항공사 입사 포부랑 같은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이거 똑같은 겁니다. 중요한 거는 봐봐. 우리가 지금 맨날 그래. 네, 진짜 이상한 게 다른 과에서 뭐 어디서 얘기하는 거지만 각 항공사마다 뭐 그러겠지. 다 쓰고 난 이거 갖다 써도 되는데 다 할까봐. 그 항공사마다 자소서가 다 뭐였지? 그 각 항공사를 위한
자소서를 써야 된다. 아, 이거 중요하지. 근데 중요한 거는 봐봐. 우리 비서를 한다 치자. 그럼 삼성 비서하고 현대 비서가 있어. 근데 비서의 자질이 만약에 우리 꼼꼼함이라고 치자고. 현대 비서가, 삼성 비서가 꼼꼼한데 현대 비서 꼼꼼한 거 싫어해? 아니잖아. 그렇듯이 승무원도, 에어서울 승무원도 입사포부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대한항공에서 싫어하지 않아요. 티웨이에서 싫어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각 항공사를 위한 자소서를 써야 된다라는 그런 틀에 박힌 생각 때문에 되게 본인을 되게 가두는 것 같은데, 내가 입사 후에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나를 위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지 그렇게 적어야 되는데, 너무 막 각 항공사에 위한 자소서 써야 된다, 뭐 티웨이는 2025 불렀어,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거를 적고, 그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거 다 빼세요. 그런 거. 요즘 일본과의 사이가 조심스러워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요? 에어서울이 워낙 일본 노선. 그렇지. 너무 이런 시사 이런 거 아주 좋네요. 그러면은 일본 노선을 그나마 지금 타시는 손님도 그렇다 하더라고. 취소를 못해서 타시거나 막 이런다 하더라고. 아니면 뭐 다른 뭐 노선을 제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일본 노선 말고 그런 노선의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그런 에어서는 무조건 일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그거 말고 다른 데도 가니까. 그리고 네네, 이거는 그냥 제 예시예요. 제 예시. 너무 정답은 아닙니다. 예시예요. 정답은 아닙니다. 궁금하신 점 빨리 질문하세요. 다들 어때? 나 자소서, 나 저런 거 하려고 얼마나 내가 아이디어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궁금하신 건 없나요? 이 소심한 이 파란색 이거 하트 누구야? 귀엽다. 감사합니다 진짜. 블로그도 되게 많이 저거 뭐였지? 조회수가 많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목 디스크가 있는 거 빼고는. 에어서울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에어서울 나이디안 있나요? 네, 에어서울 나이디안 있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에어서울 뭐라고 해야 되지? 자소서 항목이 너무 연습하기 좋은 자소서 항목이야. 딱 회사에서 원하는 딱 그런 것들, 이런 아이디어도 제시해보고 이런 것들이 딱 되게 공부하기 좋은 자소서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좀 넘더라도 그냥 공부차, 내가 자소서 연습차 써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지원해보세요. 한번 진짜 이건 연습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다음에 뭐 내가 나이가 가능한 뭐 제주라던가 아니면 뭐 데니라던가 지네어라던가 뭐 다른 항공사의 자소서를 그때 잘 쓸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그냥 넘기면은 자소서는 많이 써봐야 되거든 진짜. 그러니까 연습 삼아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게 저는 완전 강추드립니다. 이거 저장할 거예요. 지원 횟수는 모든 항공사나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미 지원 횟수가 좀 있으면 그냥 넣어. 이제 에어서울 지금 나이 본다고 난린데, 지원 횟수 그거 아끼겠다고 아끼다가 나이 먹으면은 또 아끼다 똥되지. 한 살이라도 어리고 시간이 있을 때 빨리 지원하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나이 넘는다는 기준이 대략 몇일까요? 나도 들리는 얘기로는 금호계열은 26살 넘으면은 서류 합격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 27살도 서류 합격한 거는 본 적도 있었고,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이스타항공이야 31살도 서류 합격해가지고 면접 가시고 그러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난 그것도 좀 놀랐었지. 수상 내역도 딱히 없고 경력도 없어요. 이제 갓 대졸이라 자소서만 쓰면 괜찮겠죠. 지금 갓 대졸이기 때문에 얼른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소서를 그렇게 잘 쓰셔야겠죠. 일단 중요한 건 승무원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만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 이력사항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고,
그거가 어느 정도 통과가 될 경우에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약간 자소서는 가고 있거든요. 자소서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거는 대한항공 진에어 정도는 판을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펙이 완전 구리더라도 뒤집기는 가능한데, 에어서울은 좀 스펙이 좀 낮더라도 서류 합격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자소서를 좀 잘 쓰면은 조금 가망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해주세요. 질문을 빨리.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은 라이브 방송 종료를 해도 될까요? 망고가, 내가 망고를 베란다에 내놨는데 지금 꺼내달라고 쳐다보고 있어. 공인인증 점수, 그렇죠. 뭐 영어라던가 약간 좀, 모든 우리나라 기업은 이력서를 먼저 기반해서 본 다음에 자소서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에어서울은 나이가 어린 지원자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비교적 그렇게 높지 않은 그 스펙선이더라도 서류 합격이 어느 정도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였지? 아니야, 27 최합 너 들었어요. 나 애부도 있었고 많아요. 그래서 스펙은 그래도 다다익선 고고익선이기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망고는 고양입니다. 지금 망고 보여드릴 수가 없고, 지금 집이 너무 쓰레기장이어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27네요. 짜잔. 나 오늘 안경 맞췄자요. 심지어 내가 얼마 전에 KTX 승무원한테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렸거든요. 뭐지? 막 KTX 뭐 이런 거, 뭐 현직자 인터뷰를 따왔다 이런 거 올렸었는데, 내가 전에 첨삭해준 애가 그 자소서를 기반으로 KTX 승무원 그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수업해가지고 지금 KTX 승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31살 언니도 있었고 29살이 되게 많고 26살 거기도 주로 되게 인원이 많았고, 어린 친구는 22살도 있었대. 그래서 29살 되게 엄청 많대. KTX 승무원도 요즘에는 조금 나이도, 이제는 되게 나이 어린 친구뿐만이 아니라 했어. 그래서 이제는 좀 나이가 많은 친구들도 되게 많이 기회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유진이가 하라 그래가지고 했어. 약간 저거 같지 않아? 슬픔이 같지 않아? 네네네네네, 설명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거기에 자소서 예시도 드렸거든요. 이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요거 제가 저장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또 슬픔이 닮았지, 약간 이거. 2분이 남았네요. 안녕. 이제 종료할 거야. 여기 뭐야, 여기? 요거 얘 봐. 꺼내달래. 진짜 웃겨. 여기 지금 쳐다보고 있어. 지금 나 보고 있어. 귀여워. KTX 승무원 경쟁률이 100대 1은 되는 것 같아요. 한 2,500명에서 3,000명, 3,500까지 지원을 하는데, 보통 한 번 뽑을 때 한 20몇 명 뭐 뽑기도 하고 해가지고. 헐, 베트남 커피? 나 타준 사람 있는데. 아무튼 1분 남았습니다.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제 종료해도 되지? 질문 없지? 올린 거에다가 해요. 댓글로. 안녕. 빠이 해줘, 빨리. 빠이 해줘. 빠이. 망고도 안녕. 망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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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안녕. 여기. 안녕.